중고차 허위 매물 진짜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이제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가능해졌어요. 원래는 중고차 시장이 생계형 적합업종, 좀 어렵죠? 네, 어렵네요. 이렇게 생계형 적합업종이라서 대기업이 진출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7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이 된 거죠. 말이 참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동안은 사실 이렇게 눈치를 보느라 한 3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돌연 이 미지정된 사유가 무엇이죠? 미지정 사유는 아무래도 중고차 자동차 이 판매업의 경우에 서비스업 전체, 그러니까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좀 낮고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다. 한마디로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유였죠. 쉽게 말해서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돈을 꽤 많이 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좀 부럽네요. 네. 홍 기자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고차 시장이 많이 변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대기업이 이런 소상공인 골목 상권에 진출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반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카카오의 사례도 그랬고요. 아, 네네. 근데 이번에는 대부분 이렇게 좀 찬성하는 분위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곽 기자님 방금 이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마트가 뭐 큰 마트, 호땡땡이라던가 이런 네. 큰 마트들이 동네 슈퍼 옆에 생긴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환영받을 만큼 수많은 허위 딜러들, 그 악행들이 너무 비판받고 비난받는 선을 넘어섰다라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유튜브에서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분들을 제가 좀 봤는데 네네. 대부분 이렇게 덩치도 좀 크시고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위협적이죠. 이렇게, 물론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좀 위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여성분이라든지 익숙하지 않은 남성분이라든지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뭐 제가 뭐 방금 그 부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이제 우리 부르는데 중고차를 구입할 때 보통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좀 따지실 거예요. 첫 번째, 성능 기록부 따지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험 이력을 꼭 따지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보통 이 두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볼 수 없다라는 점이 가장 우리가 좀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허위 딜러 분들이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서 이런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더군다나 그런 허위 딜러들을 통해서는 더욱더 얻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그나마 좀 나온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돈을 조금 이렇게 몇백 원 내고 그런 보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 관심 있고 내가 차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접근조차도 조금은 쉽지가 않은 형편인 거죠. 뭐 홍 기자님 말씀을 알겠는데 뭐 소상공인들은요 네. 다 이게 사기꾼 뭐 허위 딜러는 아니지 않아요? 뭐 소상공인들 피해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영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 심의회에서 이제 발표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연간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결과값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피해가 생각보다 큰데요. 소상공인 측에서 이런 뭐 반론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당일에 이제 이명빈 한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연합 회장님께서 허위 매물에 대해선 범죄단체가 하는 것이지 중고차 판매 종사원들이 하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직업이 다르다 이거죠. 허위 직업이. 딜러 따로 있고 중고차 판매업자가 따로 있다. 다른 직업이다.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 네네. 중에 뭐 허위 딜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위 딜러는 범죄 단체일 뿐이고 네. 본인들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중고차 업체이다, 업체 그렇죠. 직원이다. 따로 이런 봐달라는 말이군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혹시 그러면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현대자동차에서도 말을 하는 게 5년 10만 킬로 이내 자동차, 그리고 자사 자동차,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5%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건데 한 기업이 그렇게 뭐 마음대로 제한을 하고 안 하고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좀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렇죠. 5만 킬로에서 10만 킬로 이내의 자동차만 매입하겠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죠. 근데 사실 그게 알짜배기 차량이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5만 킬로, 10만 킬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현대차에서 말한 5년 이내, 심지어 10만 킬로 이내면 진짜 알짜배기인 거죠. 그렇죠. 네네. 거기다가 5.1%를 유지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유지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곽 기자님께서 만약에 차를 사요. 네. 그런데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더 냈을 때 중고차를 네. 정말 고장날 확률이 70% 정도 줄어든다고 하면 사요, 안 사요? 사겠죠. 좀 다소 비용이 비싸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를 내가 돈을 조금만 더 주고 살 수 있다면 저도 살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무리 기업 입장에서 제한을 한다고 한들 과연 그 소비자들이 더 원하지 않을까요? 인증된 중고차를? 그렇죠. 네네네. 그래도 이 제조사가 보통은 신차를 만들어서 한 번을 팔면 끝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인증 중고차라는 거를 하게 되면 차량 한 대를 만들어서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 번, 네 번까지 팔아서 이득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대기업에 너무 이득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성차가 이제 중고차까지 진출을 해버렸다. 근데 심지어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대한민국 자동차 하면 솔직히 현대 아닙니까? 욕을 하고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독점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브랜드인데 거기에 만약에 중고차 시장까지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이건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어지고 이제 차의 품질이 확실해진다. 쉽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 차량을 매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홍 기자님. 네네. 대기업 판매가 언제쯤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로만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정도부터 시작이 네. 될 거라고 상반기요? 지금 네. 상반기인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현대자동차가. 네,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늦어도 하반기죠. 하반기 정도 시작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차는 시작할 것으로 조금 많이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그 이유가 문제인데 이제 곧 쌍용차라던가 아니면 혹은 뭐 르노코리아, 한국 GM도 고민 중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고차 거래 판매량을 보니까 1년에 약 270만 대,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0만 도가량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네네네. 이렇게 제가 통계를 봤는데 네. 새 차가 180만 대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차의 이 판매량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네. 사실 그동안은 좀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사실 원하는 거는요, 현대차를 원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진짜 어지럽혀진 이 시장을 조금이나마 클린하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대기업이 들어오면 이제 허위 딜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둑이 제발 저리겠죠.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러면 네. 허위 딜러들을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반 그래서 소비자들이 허위 딜러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아요. 홍 기자님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좀 피해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많이 아팠어요. 네, 많이 아팠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뭐 기자를 떠나서 네. 그냥 좀 바라는 거는 저도 차를 좋아하는데 대기업도 사실은 어쨌든 뭐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걸 인정합니다만 조금은 그래도 우리 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셔서 좀 좋은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허위 딜러뿐만이 아니라 또 일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로 좀 상생하면서 좋은 클린한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이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차피 들어온다면 클린한 시장 경쟁 체제와 소상공인들과의 이 선의의 경쟁을 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면 좀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기자체크의 곽동훈 기자. 홍건희 기자였습니다.